일부 로컬푸드 매장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기한이 오래된 곡류나 식품도 판매돼 로컬푸드 신뢰성에 흠집을 냈습니다. 올해 일조량이 많아 대풍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산지 쌀값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농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 속 가축 폐사가 축사 구조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래식 축사와 밀식 사육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권 뉴스입니다. 도내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 기한을 넘긴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일부 매장 채소류에서는 농약도 검출됐습니다. 로컬푸드 하면 곧 건강한 먹거리였는데 그 신뢰성이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이 운영하는 군산의 한 로컬푸드 매장. 지역 농부들이 생산한 먹거리를 직거래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개장 2년 차인 지난해에만 43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국내산 거라 하니까 뭐든지 그래도 좀 믿었잖아요. 뭐든지. 예. 이 같은 로컬푸드 매장은 채소류는 당일 판매하는 등 판매 기한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대를 살펴보니 옥수수 수염과 말린 당근은 출하한 지 한 달이 지났고 심지어 4달이 지난 상품도 있습니다. 곡류 등은 열흘 이내에 출하된 것을 팔겠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겁니다. 양도 많고 많다 보니까 농가들도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있고.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농협이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내 23개 로컬푸드 매장을 조사했더니 조사 대상 전부가 이처럼 판매 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A 매장의 경우 열무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농약이, B 매장에서는 열무와 깻잎에서 각각 기준치의 2배와 30배가 넘는 잔류 농약이 나왔습니다. 상한 상품이 버젓이 진열돼 있는 로컬푸드 매장들도 적발됐습니다. 직매장을 운영하는 관리자들의 어떤 안전성 검사라든지 신선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완주에서 시작돼 도내 23곳으로 확대된 로컬푸드 매장. 부실한 유통관리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먹거리라는 로컬푸드 본래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한여름 계속되는 폭염의 기세가 벼농사에는 오히려 대풍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쌓인 재고에 이미 바닥권인 쌀값, 농민들은 풍년 농사가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의 한 들판에서 수확이 한창입니다. 파종 시기가 한 달가량 앞선 조생종벼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봄철에 내린 잦은 비로 조생종은 평작 수준이지만 9월에 수확이 본격 시작되는 중만생종벼는 대풍이 예상됩니다. 일조량이 어느 때보다 많았고 태풍이나 폭우 같은 자연재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익은 벼이삭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나락금 떨어지면은 농약금도 떨어져야 할 거 아니오. 농약금 더 올라. 쌀값이 떨어져 버리면 힘먹을 길이 없어. 농민들은. 풍년이 이어지면서 쌀값은 최악의 수준입니다. 현재 산지 쌀값은 80kg을 기준으로 14만 1,000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쌀 생산량이 지난해 432만여 톤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소비량은 397만 톤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입쌀까지 밀려들면서 지난 1999년 이후 연평균 28만 톤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양곡창고에 보관 중인 쌀 재고량이 175만 톤에서 올해 수확철이 지나면 200만 톤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쌀값을 일정 정도 조정하는 것들은 얼마만큼 매입하는가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올해 100만 톤 정도는 정부가 매입을 해야 된다. 늘고 있는 재고량을 해결할 쌀 촉진 정책과 더불어 대북 쌀 지원도 하루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가 내일인데
오늘 도내 한낮 기온은 37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특보도 한 달 넘게 이어질 만큼 폭염의 기세는 절기마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리쬐는 햇볕에 가로수 잎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급한 대로 물주머니를 채워 수분을 공급해보지만 말라붙은 잎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나무도 사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나갔다 들어올 때 막 지치고 힘들고 땀나고 하니까 더위 먹을 것 같고 해요. 더위를 피해 찾아온 나무 그늘. 하지만 가마솥 더위를 쫓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가서 적당하게 쉴 데도 없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여기 와가지고 놀고 있고 그래요.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폭염경보가 13개 시군으로 확대된 가운데 완주가 36.9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주를 기준으로 폭염특보는 3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최장의 폭염특보로 올여름 폭염은 강력한 데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주 폭염이 이어지다 다음 주에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간 예보와는 달리 폭염의 기세가 지속되온 터라 이 전망 역시 들어맞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 같은 폭염에 가축 폐사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돈의 피해가 심각한데 가축재해 보상금도 2년 사이 5배나 급증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계장 내부가 찜통처럼 뜨겁습니다. 환풍기를 쉴 새 없이 틀어대지만 온도를 전혀 낮추지 못합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쳐 호흡을 하지 못하고 축 늘어진 닭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못 서 있는 애들이 막 한 500~600수 정도 되고요. 폐사가 지금 한 800에서 1000마리 정도. 하루에? 예. 이처럼 폐사가 잇따르는 것은 폭염으로 달궈진 바닥의 깔집과 닭똥 때문입니다. 닭똥과 섞인 왕겨가 썩어가면서 뜨거운 열기를 발산해 닭이 온돌방에 앉아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막 열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엄청 열을 많이 먹은 상태라 애들이 그냥 멀쩡히 있다가도 그냥 죽어나가는. 지난 7월 초부터 지금까지 도내에서 폐사가 신고된 122만 마리의 가축 가운데 닭이 무려 117만 마리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축재해보험 보상금만 40억 원에 달하고 전국적으로는 100억 원을 상회할 전망이어서 농협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닭 쪽은 저희가 받은 보험료보다 내드린 보험금이 항상 많아요. 지금 폭염으로만 봤을 때 한 10배 정도 됩니다. 가축재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어 가축 폐사는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돼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도내 가축의 폭염 피해는 특히 양계 농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육 환경과도 무관치 않은데요.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계사 내부에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일째 접어든 중병아리들이 계사를 뛰어다닐 정도로 환경이 양호합니다. 계사 바깥 온도는 33도, 내부 온도는 30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생육에 지장이 없습니다. 계속 개분이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니까 왕겨의 그 발효열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놀고 있잖아요. 닭이 사는 공간을 계사 바닥에서 50cm 정도 띄워놓아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계사 바닥에 왕겨를 깔지 않고 닭똥이 밑으로 빠져나가도록 설계하고 수시로 닭똥을 치워 열 발생을 차단합니다. 이 똥을 긁어내기 때문에 이 똥이 이 안에서 썩을 일도 없고 그다음에 발효이 발생하지도 않고 가스도 발생하지 않는다. 평상 위에서 키운다는 뜻의 이런 고상식 계사는 날이 더운 동남아시아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사육 방식이지만 설치비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10군데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후변화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조만간 국내에서도 한여름에는 닭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폭염 이슈 역시도 이제
40에서 50일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7, 8월에 사육이 어려운 성큼성큼 현실화되는 아열대 기후.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시설 개선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무주군은 사과 수확을 앞두고 무풍면에서 200헥타르의 사과 농장이 작물이 햇볕에 타들어가는 대임 피해를 당했다며 농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피해 확산 대비책을 요청했습니다. 무주군은 피해 농가 농산물 팔아주기와 일손 돕기 등을 펼칠 예정이며 차광막과 미세 살수 장치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내일 이정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에서 호남권 예산협의회를 열고 새만금과 탄소산업 등의 국비 지원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정기국회에 앞서 3당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새누리당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선임이 유력해 전북 예산 확보와 관련한 정치력이 주목됩니다. 남원 서남대에 따르면 교육부가 대학 평가와 관련해 설립자유횡령금 330억 원이 확충되지 않았다며 올해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시키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남대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면 내년 신입생 충원은 물론 대학 정상화에 난항이 우려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더민주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권리당원 ARS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더민주 전체 20여만 당원 가운데 전북이 20%를 차지해 도내 당원들의 표심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다음 달 13일까지 원산지와 이력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북농관원은 올 들어 200여 위반업소를 적발해 151개소는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1,0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주시는 범죄에 취약한 무료 공영주차장 17곳에 5억여 원을 투입해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공영주차장 60여 곳에 방범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주민센터의 이름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뀝니다. 전주시는 오는 10월까지 평화 1동과 삼천 2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등 내년까지 33개 주민센터의 명칭을 모두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